마인드 리셋 금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인드 리셋이란 말 그대로 생각을 초기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리셋 버튼을 눌러 재부팅하는 것과 같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담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금연을 시도해도 머릿속의 악성 코드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이 악성 코드만 제거한다면 금연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흡연은 담배에 대한 생각에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배에 대한 올바른 생각만 정립된다면 통계적으로 약 90%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은 여러분의 머릿속 악성 코드를 리셋하여 여러분을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행복한 비흡연자의 상태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은 1983년부터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검증된 영국의 알렌카 금연 세미나와 미국의 블루존 프로젝트의 장점을 살려 한국 실정에 맞게 개발된 온오프라인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알렌카 세미나의 3개월 환불 보증 기준 성공률은 약 90% 정도 되고 1년 경과 후 금연 유지율은 약 50% 정도 됩니다. 2014년에 시작한 한국 알렌카 역시 약 3,000명의 흡연자가 참가하여 86%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블루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활동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비치시티의 경우 이 프로젝트를 통해 7년 동안 흡연율이 36%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미국 평균이나 캘리포니아주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블루존 프로젝트가 어떻게 흡연율을 낮췄는지는 별도의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의 연구 자료를 보면 철강회사에서 근무하는 510명의 흡연 근로자가 6시간의 알렌카 금연 세미나에 참석하고 3년이 지났을 때 262명이 금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참여자의 51.4%가 3년 이상 금연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알렌카에서 진행한 국내 공기업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3년 후 절반인 10명이 여전히 금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합니다. 이는 흡연자 특유의 정신적 혼란 상태로 끊임없이 금연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건강 악화, 돈 낭비, 냄새 같은 이유는 금연을 하게 되면 며칠 안 가서 평범해지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스트레스 해소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마인드 리셋 금연을 통하여 실제로 담배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휴식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담배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착각이 오히려 담배를 끊어야 할 이유로 바뀌는 것이죠. 또한 습관이 아닌 중독 때문에 담배를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금연을 어렵게 한다고 믿어왔던 신체적 금단 증상도 실제로는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담배 생각이 날 때 담배라는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는 충격을 아는 채 계속해서 담배를 그리워한다면 매우 우울해지고 결국 금연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중한 친구가 아닌 철천지원수가 죽었다면 슬퍼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을 통해 대부분은 담배라는 소중한 친구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없앤 것이라고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담배를 피워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은 금연으로 그 어떤 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금연을 위해 힘든 의지력이 필요 없고 쉽게 가능합니다. 둘째, 장기 금연 유지율이 높습니다. 셋째, 지시사항만 따르면 어떤 흡연자도 비흡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금단 증상으로 인한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 흡연 욕구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장점들을 믿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마인드 리셋 금연 과정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모두 이러한 장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이나
본인 의지로 시도할 경우 1년 금연 성공률은 고작 3% 미만입니다. 그러나 마인드 리셋 금연의 도움을 받을 경우 성공률을 약 50%까지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를 이루는 니코틴 대체 요법과 금연 약물 요법 등으로 지난 4년간 약 448만 명의 흡연자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의 누적 장기 금연 유지율은 5% 미만으로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주를 이루는 약물 요법은 장기 금연 유지에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마인드 리셋 금연과 같은 효과 높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으로 담배에 얽매였던 여러분들의 비참한 삶을 담배를 피우기 전에 자유로웠던 삶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비흡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금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참는 길입니다. 평생을 담배 생각이 나는데 억지로 참습니다. 우울하고 짜증나고 외롭습니다. 술자리에 가도 뭔가 빠진 것 같아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담배 한 대만 피우면 딱인데 하며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희생하는 기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마 그런 비흡연자가 되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모습은 바로 두 번째 길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를 받든 술을 마시든 담배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담배라는 존재 자체가 인생에서 지워진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담배를 끊으려 하십니까? 대부분은 의지로 무작정 참습니다. 혹은 니코틴 패치나 껌을 씹기도 하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인 도움은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통계적으로 100명이 시도하면 1년 안에 95명은 실패합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담배 생각이 안 날까요? 3일? 한 달? 1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 마인드 리셋 금연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1년, 2년 참다가 실패한 분들은 부지기수고 심지어 5년, 10년을 끊었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게 되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얼마나 참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연 초기, 며칠간은 의욕에 차서 그럭저럭 버팁니다. 하루하루 뭔가를 해냈다는 뿌듯함도 있죠. 하지만 2주, 3주, 2달이 지나면 그 의욕은 희미해지고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손해보고 있어. 나는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어. 이런 박탈감이 계속되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담배를 안 피우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술자리가 너무 재미없어.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는데 풀 방법이 없네. 심지어는 남들은 다 피우는데 나만 안 피우니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아. 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까지 하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그러다 결국 여러분은 무의식 중에 담배 피울 핑계를 만들게 됩니다.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거나 갑자기 화낼 일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자초합니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이며 이렇게 말하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 이것이 의지로 참는 금연의 정해진 결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끊어야 진정한 비흡연자가 될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금연은 또다시 실패할 겁니다. 정답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을 참아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흡연자이고 하루를 끊어도 생각이 바뀌면 비흡연자입니다. 문제는 머릿속에 있는 담배에 대한 환상입니다. 끊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진실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금연은 참는 고통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즐거운 과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의지력 금연은 말 그대로 의지력 하나로 무작정 담배를 참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연에 실패하면 본인의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들도 금연에는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흡연자들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 뿐인가요? 정치인, 군인, 기업 임원, 고위 공무원, 의사 등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강인한 분들도 금연을 시도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단지 의지력이 약해서 담배를 못 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력으로 담배를 끊는 방법에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금연은 시작부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지력 금연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두 종류의 혼란이 찾아옵니다. 한쪽의 혼란은 흡연의 단점입니다. 건강 악화, 돈 낭비, 역겨운 냄새, 그리고 흡연자를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등입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는 이러한 단점들 때문에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에는 흡연의 장점이라는 혼란이 있습니다. 흡연자들이 담배는 백해무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속마음으로는 담배를 나의 기쁨, 내 친구,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술자리를 즐겁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등 어쨌든 나에게 무척 소중한 존재라고 믿고 있죠. 이제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흡연의 단점은 담배를 끊자마자 얼마 안 가 사라집니다. 금연한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아끼나? 담배 안 피우니까 오히려 다른 데 돈을 더 쓰는 것 같은데? 담배를 끊었는데 그렇게 극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아서 해로운 것 같아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담배를 끊게 했던 강력한 동기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지고 평범해집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흡연의 장점은 없어지지 않고 집요하게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처음 1, 2주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두 달까지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인생이 재미없는 것 같고 흡연자를 볼 때마다 나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 먹고 나서 담배 피우면 얼마나 맛있을까? 스트레스 받을 때 담배 없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느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금연으로 인해 무언가 소중한 것이 희생되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점점 쌓이고 어느 시점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담배를 끊어야 하나? 처음에 담배를 끊으려 했던 이유들, 즉 흡연의 단점은 끊자마자 평범해졌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좋아하는 이유, 흡연의 장점들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라면 도대체 왜 담배를 끊어야 하는 걸까요? 의지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끊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나쁜 것은 별로 없고 이렇게 좋은데 의지력을 써가면서 굳이 왜 힘들게 끊어야 하는지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흡연자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마음속에서 복수심을 불태우며 원수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날짜를 잡았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부모를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원수가 사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끝까지 도움을 준 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끝까지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처음에 담배를 끊을 때는 담배가 엄청난 원수인 것처럼 끊으려 했지만 막상 끊고 나면 담배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친구이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울 이유는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끊어야 할까요? 이런 시기라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그 의지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은 사실 의지력 문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의지력 금연법으로 담배를 끊으면 담배라는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는 충격을 아는 채 남은 평생 담배를 그리워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인드 리셋 금연 과정을 통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담배는 소중한 친구가 아니라 원수이며 담배를 끊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소중한 친구가 아닌 철천지원수가 사라졌다면 슬픔에 잠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즉시 기뻐할 것이고 남은 평생 기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담배를 끊어서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친구를 희생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제거한 것입니다. 담배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란만 이어집니다. 담배를 끊을 때마다 혼란이 계속 올 것이고 그럴 때마다 실패할 것이며 머릿속에는 좌절감이 쌓여 그면은 엄청 힘든 거야라는 잘못된 고정관념만 남게 됩니다. 마인드 리셋 금연 과정은 담배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는데 모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끊어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올바른 생각이 정립되면 금연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평생 흡연자로 굳어지는 과정에는 4단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각 단계에서 흡연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겪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찬찬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막 첫 담배를 입에 댄 시기죠. 처음 담배에 불을 붙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맛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사실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기침만 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담배는 맛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2대, 3대를 피워봐도 이 시점에서는 도무지 담배를 왜 피우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이런 걸 왜 피우는 거야? 진짜 맛없는데? 왜 내 돈 주고 이걸 사서 피워? 이게 중독이 되긴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은 절대 담배에 중독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를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 정도로는 아직 담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시작 단계는 평생 흡연자가 될 준비를 하면서 담배의 중독성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 단계입니다. 첫 담배를 피우고 나서 약 1년 정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때는 몇 번 금연 시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바로 실패하거나 길어야 며칠 끊는데 그칩니다. 중요한 건 이때까지도 본인은 금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핑계는 다양합니다. 아직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 아직 제대로 안 끊어서 그래. 며칠 끊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끊는 방법 이제 알았으니까 그냥 다시 피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금연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과신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중기 단계입니다. 흡연 경력이 1년에서 약 10년 사이인 구간입니다. 이 시기는 다시 전기와 후기로 나뉩니다. 먼저 중기 전기는 슬슬 금연 실패가 쌓여가는 시기입니다. 10년 가까이 담배를 피우면서 시도는 여러 번 했지만 매번 반복적으로 실패를 맛봅니다. 아직까지 난 못 끊어라고 본인 능력을 불신하지는 않지만 대신 헛된 환상을 품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는 최적의 타이밍이 올 거야. 이런 환상으로 금연을 차일피일 미루죠. 대부분의 흡연자가 이런 환상 속에 평생을 보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두려움이 싹 틉니다. 금연이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이래서 다들 어렵다고 하는 건가? 아니야,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끊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점점 금연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 공포심은 더 커집니다. 이제는 금연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정합니다. 아무리 시도해도 잘 안 되거든요. 2, 3주 정도 끊었다가 다시 실패해도 이 정도면 잘했어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진짜 독하게 마음먹으면 다음엔 끊을 수 있어. 언젠가는 좋은 타이밍이 올 거야. 여전히 이런 말을 내뱉지만 속으로는 본인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이대로 가다간 평생 피우는 거 아냐? 이제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좋은 방법 없나? 이 시기에 온갖 금연 방법을 다 시도해보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약 95%의 흡연자가 모두 실패합니다. 결국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금연에 대해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말기 단계입니다.
금연을 포기하는 단계죠. 이 단계에 이르면 금연을 포기한 채 엄청난 두려움을 안고 남은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기침만 심하게 해도 폐암 걸린 거 아냐? 하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금연과의 싸움에서 졌다는 패배감에 자존감은 낮아지고 사람들이 담배 피운다고 손가락질할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건강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게 되죠. 말기 단계의 흡연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남은 평생을 흡연자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끔찍해하며 괴로워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경우인데 아예 합리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굳이 담배를 끊을 이유가 없어. 난 담배가 너무 좋아. 집중할 때나 스트레스 받을 때 좋잖아. 술자리도 즐겁게 해주고. 담배는 남들이 커피 마시듯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호식품이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버립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금연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끊을 필요가 없어. 난 담배가 좋아라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기침 한번 심하게 하면 암인가? 하며 공포에 떨어야 하는 모순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배가 나에게 이로움을 준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담배를 끊어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올바른 생각이 머릿속에 정립되는 순간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더라도 금연은 생각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에너지가 점점 바닥으로 떨어지며 결국 더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흡연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먼저 니코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연 후 체내 니코틴이 모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단 3일입니다. 많은 흡연자에게 물어보면 3년은 걸린다. 심지어 평생 안 빠진다라고 답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니코틴은 반응도 빠르지만 배출 속도 또한 대단히 빠른 마약입니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면 즉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이내에 체내 니코틴의 절반이 사라지고 6시간이면 97%가 배출됩니다. 3일째부터는 혈액에서 니코틴이 아예 검출되지 않으며 7일이 지나면 소변 검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니코틴은 3일이면 다 사라지는데 왜 여러분은 3개월, 3년이 지나도 흡연 욕구를 느끼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니코틴의 교묘한 함정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하루 20개비를 피우는 흡연자의 혈중 니코틴 수치 변화입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면 니코틴 농도가 급격히 치솟았다가 불과 몇 분 만에 뚝 떨어집니다. 이 과정이 하루 20번 롤러코스터처럼 반복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는 니코틴이 거의 바닥까지 배출되죠. 이 과정에서 흡연자들은 치명적인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담배가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정말 스트레스가 줄어들까요? 많은 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못 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스트레스와 금단 현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흡연자가 느끼는 짜증, 불안,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 이건 상사나 업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니코틴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생기는 금단 현상입니다. 담배를 피우고 10분만 지나도 니코틴이 빠져나가며 불안감이 시작됩니다. 1시간이 지나면 니코틴 절반이 사라지니 극도로 불안해져서 또 담배를 물 수밖에 없게 되죠. 하루 평균 16에서 20개비를 피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 매 시간 니코틴을 보충해야 하니까요. 결국 담배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담배가 만들어낸 금단 증상을 잠시 완화해줄 뿐입니다. 흡연자들은 이 일시적인 안도감을 스트레스 해소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착각의 결과는 참혹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육체와 정신 에너지는 바닥을 향해 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보겠습니다. 담배에 중독되기 전 여러분은
100점짜리 에너지를 가진 건강한 비흡연자였습니다.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담배를 배우고 니코틴이 몸에서 빠지기 시작하면 불안감이 찾아오며 상태가 90점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담배를 피우면 90점에서 99점으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흡연자는 이 순간 살 것 같다며 안정감을 느끼죠.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몇 분 뒤 또다시 니코틴이 빠지며 이번엔 89점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담배를 피워도 98점까지만 회복됩니다. 그 다음은 88점, 87점, 86점 담배를 피울 때마다 회복되는 듯하지만 천장 자체가 점점 낮아집니다. 결국 에너지가 0점에 이르면 흡연자는 병들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흡연자들은 이 함정을 깨닫지 못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 잠시 덜 불안한 상태로 돌아온 것일 뿐인데 이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독 상태에서는 절대로 플러스 에너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마이너스, 부정의 에너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담배가 나에게 뭔가를 주고 있다는 이 착각만 깨닫는다면 금연은 너무나 쉽게 다가옵니다. 담배를 계속 피우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끝없이 추락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멈춘다면 여러분은 다시 100점짜리 에너지를 가진 건강한 상태로 금방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